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서 한 문제 정도 꼬박꼬박 나오는 게 인간 발달에 관한 원리 또는 개념인데요. 자, 거기 개념을 설명한 내용에서 옳은 것은입니다. 자, 발달은 점진적 체계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이면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역에서 부분적 변화를 의미한다. 이 부분적인 변화가 아니죠. 그러니까 신체, 심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부분적이라는 말보다는 모든 영역 또는 전체적 변화를 말한다. 이런 식으로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장은 유전적 기제라는 말이 나왔네요. 유전적 기제, 유전적 메커니즘의 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체계적이고 규칙적으로 진행되는 생물학적 과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유전적 메커니즘이 바로 생물학적인 과정이라 하는데 이것은 성장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성숙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들이 보통 양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성장이라 하고 질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성숙이라고 하는데 이 성숙은 유전적인 메커니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발달에는 민감기 또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 자, 우리가 이제 발달의 민감기, 결정적 시기, 이것을 동의어처럼 보는 경우도 있고 다른 용어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민감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 자극에 대한 민감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극에 대한 민감성. 자, 그래서 우리가 민감기라고 하는데요. 자, 자극에 대한 민감성이 있을 때 우리가 특정 능력이 발달하는 어떤 결정적 시기라고 해요. 특정 능력 발달의 결정적 시기. 그래서 우리가 결정적 시기와 동의어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교재에서 민감기와 결정적 시기를 동의어처럼 이야기하는 교재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발달에는 민감기 또는 결정적 시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발달은 하부에서 상부가 아니라 상부에서 하부입니다. 말초 부위에서 중심이 아니라 중심에서 말초입니다. 특수 운동에서 전체 운동이 아니라 몸 중심에서 말초로 가기 때문에 몸 중심을 움직이면 전체 운동이 되고 말초 부분이 움직이면 특수 운동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전체 운동에서 특수 운동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설명해야 4번은 맞습니다. 학습은 경험이나 훈련은 물론 유전적 요인의 변화까지 포함하고 있어 라고 했습니다. 학습은 유전적 요인의 변화까지 포함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 자리에 발달은 그래야 되죠.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경험이나 훈련, 유전적 요인 변화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학습보다 더 넓은 범위가 되는 것입니다.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 훈련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유전적 요인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은 발달이 되겠고 이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 즉 발달이 포함하고 있는 것이 학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보다 넓은 의미다 그래야 됩니다. 1번 문제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답은 3번이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들어갑니다. 2번 문제는 정신분석 이론의 기본 가정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은 이 녀석을 강조하는 겁니다. 정신. 자, 모든 정신생활은 무의미하다가 아니라 당연히 의미가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정신을 강조하기 때문에 모든 정신생활은 의미가 있다, 유의미하다 그래야 됩니다. 행동은 생물학적 기반을 갖고 있으며 타고난, 이게 중요한 단어, 성적 충동, 공격적 충동에 의해 야기되는 긴장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 행동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어떠한 것에 의해서 추진된다 그랬으니까 성적 충동이나 공격적 충동이 키워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한 학자가 지그문트 프로이트입니다. 사회는 원시적인 생물학적 욕구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원시적인 생물학적 욕구가 일종의 성적 욕구인데 거기에 대해서 사회라고 하는 요소가 통제력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 통제력을 발휘할 때 우리는 불안해할 수 있고 그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방어기제라고 하는 것을 사용한다라는 것도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무의식 또는 알려지지 않은 동기가 대부분의 의식적 행동이나 감정 그리고 사고를 결정한다라고 합니다. 무엇이 결정한다? 무의식이 결정한다. 이것을 우리가 무의식 결정론이라 하고 무의식 결정론을 다른 말로 무의식은 정신 세계 중에 하나니까 정신 결정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의식적인 행동이나 감정이나 사고에 대해 결정하는 요인은 무의식, 즉 정신이다. 이게 바로 정신분석이론의 기본 가정입니다. 무의식적 욕구와 소원을 상징하는 동기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이해함으로써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자, 무의식적인 부분들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이해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무의식적인 세계를 파헤치기 위해서 그 환자 또는 그 클라이언트의 의식적인 행동을 보고 거기에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신분석 모델에서 배우는 해석 기술입니다. 자, 정리가 됐습니다. 답을 1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번 문제는 전공서적에 있는 지문들, 기본 가정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한 건데 알아두실 필요 있겠죠. 상당히 어렵게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 지문들을 꼬면 따라서 박스형의 문제, 기억, 니은, 디귿, 리을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신분석 이론의 기본 가정을 철저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 들어갑니다. 2번의 답은 1번이 옳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융의 분석심리이론이 나왔습니다. 한 문제 정도 출제 예상되고 여기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른 것은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니마가 있고 아니무스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자, 여기 리비도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원형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집단 무의식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제가 밑줄 친 것은 융이 이야기한 것들입니다.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아니마는 이거 중요합니다. 무의식, 여기에서 무의식은 개인 무의식을 말하는 건데요. 자, 무의식에 존재하는 남성의 여성적 측면을 아니마라고 하고 아니무스는 무의식에 존재하는 여성의 남성적인 측면이다. 맞습니까? 네. 아줌마가 무스 발랐다라고 애우라겠죠. 그래서 여성의 남성적인 측면, 즉 아줌마는 아니무스, 여기에 해당된다. 반대는 아니마다. 이걸 바꿔서 출제한 적 많기 때문에 암기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리비도를 성적 에너지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스타브 칼 융은 일반적인 생활 에너지로 간주하였습니다. 즉 융은 생활 에너지로 이야기한 것이 바로 리비도입니다. 맞습니다. 대표적인 원형의 개념이 있습니다. 자,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 무의식을 통해 내려오는 정신적인 소인들, 집단 무의식을 통해 내려오는 거예요. 정신적인 소인들을 원형이라는데 그 원형의 종류에는 자아의 가면을 나타내는 페르소나, 위에서 말씀드린 아니마와 아니무스, 그 다음에 어두운 면을 나타내는 그림자, 그 다음에 자기. 자, 이러한 것들이 경험의 소재인 자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원형의 종류들이 됩니다. 맞습니다. 집단 무의식은 사람들이 역사와 문화, 종교, 신화 등을 통해 공유해온 모든 정신적 자료의 저장소를 집단 무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다른 점이죠.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집단 무의식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융은 집단 무의식을 개념화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경험과 관련이 있나요? 없습니다. 개인적인 경험과 관련이 없는 무의식을 우리가 집단 무의식이라 하죠. 개인적인 경험과 연관성이 있다면 개인 무의식이 될 것입니다.
자, 정리가 됐습니다. 리을 지문 하나 틀렸고 기억, 니은, 디귿이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의 답을 해결하겠습니다. 자, 3번은 융의 문제인데 융의 문제는 개념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죠. 그래서 개념 정리를 철저히 하시면 됩니다. 3번의 답은 1번입니다. 4번 문제 들어갑니다. 4번 문제는 인간 성격 이론과 관련하여 옳은 것은입니다. 첫 번째가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나왔고 두 번째 스키너, 세 번째 에릭슨, 네 번째 로저스가 나왔습니다. 자, 기억해 보면 환경 결정론에 입각하여 인간 행동은 개인의 주어진 환경적 자극에 의해 획득된다라고 했습니다. 환경적 결정론 하면 행동주의 학자들이 나와야 돼요. 행동주의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정신분석 이론 학자니까 탈락입니다. 생물학적 결정론에 입각하여 인간 성격을 인간 내부의 무의식 힘에서 찾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생물학적 결정론이 일종의 정신결정론이 되겠는데요. 스키너 아닙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들어갑니다. 개인의 창조적 힘에 의해 생활 양식이 발달한다고 주장한다. 창조적 힘, 자아의 창조적 힘, 이것을 창조적 자아라고 합니다. 창조적 자아라고 하고, 자, 생활 양식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학자는 에릭슨이 아닙니다. 알프레드 아들러가 되겠습니다. 아들러가 대표 학자죠. 자, 그 다음에 리을 들어갑니다. 칼 로저스는 현상학 이론의 학자고 그 다음에 인본주의 학자입니다. 자, 로저스는 성격 형성을 주체적 삶의 선택 과정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자, 쉽게 말하면 선택은 자기 자신의 선택, 주체적이라고 했으니까 자신의 선택, 자유, 의지 이런 것들을 강조한 사람이 바로 로저스고,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 조건 중에 하나가 됩니다. 뒤에 나올 겁니다. 자, 리을 지문 맞습니다. 답은 4번이 됩니다. 기억은 행동주의 학자들이고 니은은 지그문트 프로이트, 디귿은 아들러가 되겠습니다. 4번 문제 알아두셔야 되겠죠.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자, 답은 4번이었습니다. 이제 5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도 박스 문제인데요. 일반 체계 이론에 대한 내용 중에서 옳은 것은입니다. 우리가 일반 체계 이론 하면은 일반적으로 체계 이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체계 이론은 순환적 인과론을 단선적 인과론으로 전환시켜 사회복지 실천에 영향을 주었다. 사회복지 실천에 영향을 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단선적 원인론을 또는 직선적 원인론이라고 하죠. 단선적, 직선적 원인론을 순환적 원인론으로 전환시킨 겁니다. 그래서 기억 지문은 탈락입니다. 자, 우리가 체계 이론 하면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환경 속 인간이라는 말을 써요. 환경 속 인간이란 말을 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체계와 체계 사이의 상호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환경 속 인간은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 체계와 체계 간의 상호작용에서 순환적 인과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체계의 각 요소들은, 즉 하위 체계들은 서로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미치나요?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사회체계적 관점은 환경과 협상하는 개인의 능력에 초점을 두며, 자, 여기가 이제 좀 중요한 지문이 되는데요. 환경과 협상하는 개인, 즉 인간입니다. person이죠. 여기에 능력, 개인의 능력에 초점을 둔다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생태학 관점입니다. 생태학 관점입니다. 생태학 관점에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파인데요. person, 그 다음에 환경, environment, 환경의 상호작용을 말하는 것이 생태학적 관점이에요. 그러면 생태학적 관점이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회체계적 관점이 아니라 사회체계적 관점은 이거예요. 하위체계와 하위체계 간의 상호작용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회체계적 관점과 다른 점이다 라고 해야 됩니다. 환경과 협상하는 개인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생태학적 관점이니 생태학적 관점은 환경과 협상하는 개인의 능력을 초점에 두며 이는 사회체계적 관점과 다른 점이다 라고 해야 됩니다. 자, 리을 들어갑니다. 체계는 상호작용하는 부분들로 구성된 복잡한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계를 시스템이라고 하고, 자, 이것은 비총합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비총합성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전체가 있고 부분의 합이 있다. 전체가 있고 부분의 합이 있으면 무엇이 크다? 전체가 크다. 그래서 총합이 아니다 라는 뜻에서 비총합성이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했습니다. 자, 니은과 리을이 맞는 내용이고 3번이 답이 됩니다. 5번 문제 체크.